수입편 29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이라는 말은 노래에서 약 100여 번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 강조는 바로 인이라는 것은 최고의 덕목이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인이 아주 높은 덕목이어서 보통 사람은 도저히 도달하거나 실천할 수 없다는 그런 덕목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죠. 공자는 바로 이는 바로 내가 원하면 바로 온다. 바로 앞에 나타난다. 이는 바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그것을 꾸미는 윤리의 덕목이다. 사람은 누구나 천성으로 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심을 바라면 곧 인덕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보겠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인원호야. 이는 호재. 물었죠. 어떠냐? 이는 멀리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내가 인을 이루고자 한다. 바란다. 한다. 이는 내가 인을 바라고자 하면은 이것은 즉시 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주 간단하죠. 인원 호재. 이 호재는 바로 반어적 감탄이 뭘 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인이 멀리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가. 그러니까 요 인이 있다는 목적어가 되죠.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이때 욕은 그냥 그 단순한 욕망이 아니죠. 도덕적 결심, 의지를 얘기해요. 도덕적 결심. 인을 바라니까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 어떤 결심,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곧, 인지, 지는 도달하다니까 바로 인이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인의 철학적 개념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은 바로 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즉각적 결단에 의해서 공자는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 이는 마음의 즉각적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자는 맹목적인 금욕이나 수행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는 마음의 상태, 즉 따라서 결심하면은 그냥 도달하죠. 그러니까 덕은 행위보다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덕행은 예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이의 진정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이미 된 것이죠. 하고자 한다면 이미 된 것이 바로 인이. 그래서 현대 윤리학에서 보면은 바로 하고자 한다. 의지죠, 의지. 그 다음에 인텐션, 동기. 의지와 동기의 선함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과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어가면은 인원 호재는 바로 이는 멀리 있지 않다. 아요기는 바로 내가 진심으로 인을 원하고 결심하면은 사인지의에서 그 순간 결심하는 순간 이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리편 30장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장입니다. 이 30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상한 시나리오 한 편을 썼습니다.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문장의 앞뒤를 보면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등장인물이 진사패와 공자와 공자의 수행원이 제자인 무막입니다. 안건은 소공의 동서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이 소공이라는 사람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공은 노나라의 25대의 왕입니다. 제가 이전에 공이라는 얘기는 천장의 나라에서는, 주나라의 천장의 나라에서는 왕이라고 하지만 제후국의 왕은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공은 바로 노나라의 25대 왕입니다. 25대 왕. 따지면은 대충 25대면은 주나라가 처음에 생길 때 BC 11세기, 그러니까 1100년쯤, BC 1100년쯤 했으니까 춘추정비가 한 500년 이때니까 500년. 그러니까 왕이 1년쯤, 왕이 한 20년쯤 제후했다면 25대면은 약 500년. 예, 맞습니다. 소공은 25대 노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소공은 이 삼한시 중에 계시들과 계시문율과 권력 다툼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제나라로 갔어요.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쫓겨갔어요. 소공은. 그래서 끝내 그 삼한 중에 제공들, 이 사람들한테 몰려서 제나라에 갔다가 끝내 여기서 죽고 맙니다. 소공은 제나라에서 죽는데, 이때 소공이 제나라에 갈 때 공자도 따라서, 공자가 한 45세쯤 되는데 이때 공자도 권력 다툼에서 지니까 이제 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올 때는 요 조그만 나라의 진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에서 정치개혁에 실패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정치개혁을 해볼까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진나라에 정착을 해서, 이때 마침 진나라 법무장관인 사마패가 아마도 인터뷰 면접식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어전에 의해서 왕이 앉아있고 진사패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라 왕인 소공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냐 떠보는 것이죠. 그래서 옳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도 진나라에 무슨 대보고름이나 뭘 썼을 텐데, 공자는 자기의 왕인, 자기 나라 왕인 소공을 어떻게 폄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를 하냐고 그러니까 예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사표는 소공의 동성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를 지킨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 동성혼은 이 당시는 말하자면 동성혼의 만든 그런 원인은 바로 아주 옛날에는 시족 집단이었어요. 시족. 같은 시끼리 사는 시족 집단이 좀 커서 부족국가가 돼요. 시족국가, 부족국가, 그 다음 서로 도시국가, 그 다음 일반국가로 발전해서 같은 시족국가 사이에서 결혼을 안 는 거. 동성혼을 그래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에서도 동성불혼이 아주 철저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소공은 계시왕의 권력 투쟁에서 이기려고 오나라에 협조를 구했던 거예요. 오나라의 협조를 구하다가 친교를 맺어서 오나라와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오나라 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주나라, 주모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성씨가 계제피자 희씨입니다. 희씨. 그런 이 희씨인 소공이 25대지만 이 소공이 희씨속을 간 소공이 오나라의 딸도 희씨예요. 왜 희씨냐? 오나라는 자, 이제 다음 장이 태백장인데 태백장에서 나오는 것을 미리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장에서 태백의 아버지 대왕이 있고 대왕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어요. 태백과 태백, 그 다음에 중옹 둘째, 그 다음에 셋째가 바로 계력입니다. 계력. 이 계력. 그런데 이 대왕이 이때 주나라는 은나라의 제후국인 조그만 나라죠. 제후국인 주나라를 자기의 후계자로 셋째인 계력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보이니까 태백과 중홍은 멀리, 즉 오나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오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로 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나라의 야만족들의 그 지도자가 있어 오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나라를 세운 태백 다음의 왕이 중홍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대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부 희씨가 자기 성입니다. 희씨. 계력은 셋째의 아들들이 주나라의 왕족이고 주나라에서도 노나라를 바로 주공을 임명하지요. 그런데 주공은 섭정 때문에 주공이 통치하지 못하고 백금이 주공의 아들인 백금이죠. 백금이 통치를 하는데 백금의 성도 역시 희씨죠. 그렇게 말하자면 이 태백의 후손인 오나라의 왕의 딸과 계력의 후손인 바로 주나라의 무왕의 주공단의 아들 그 후손 모두 같은 희씨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혼에 우입이 되죠. 그래서 얘기에서는 동성혼을 아주 금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공이 자기의 선조들이 같은 그런 성신 동성혼과 결혼한 것을 진사패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자한테 물으니까 이러한 동성혼을 한 소공을 예의를 안다고 말을 하니까 진사패가 기분이 나쁘게 당신은 나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공자가 나오고 대신에 당신 제자인 무마기한테 여기 본장에서는 의불 했다고 그래요. 두 손을 모아서 간단히 절을 하고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무마기한테 말하기를 자, 군자는 내가 알기로는 무리를 짓지 않는 같은 사람끼리 편을 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노나라의 왕 소공을 공자인 노나라 사람인 공자가 소공의 편을 들어서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소공은 바로 이렇게 선조가 같은 성이 같은 사람끼리 동성끼리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예를 하는 사람이냐? 이런 왕이 예를 한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무마기한테 얘기하니까 무마기가 이 얘기를 듣고 나와서 공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즉 소공은 동성결혼을 해서 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행위는 조그만 것이라도 이런 과실이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즉 여기서는 진사패가 모두 알더라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사패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진나라의 사패는 법무장관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패는 바로 제후국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사패는 진나라의 법무장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나라 법무장관이 혹시 공자가 말을 잘하면은 진나라에 뭘 써볼까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즉 인터뷰할 때 묻는 말이 뭐냐 소공은 예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네 그 왕 소공 즉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개시들과 싸워서 져가지고 제 나라에가 있죠. 이 소공이 예를 아느냐고 이렇게 공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자는 예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사패는 모든 것을 동성결혼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데 공자는 예를 안다고 하니까 조금 성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자를 내보내고 공자가 퇴했어요. 그러니까 여전에 의해서 공자를 내보내고 읍은 두 손을 모아서 예를 갖추죠. 공자의 제자지만 이제 공자 자리로 앞으로 나와라. 사마귀한테 읍을 하고 예를 갖추고서 사마귀를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고서 진사패가 진나라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들어서 알기로는 군자는 부당하다. 다시 말해 군자는 어떤 무리를 짓지 않는다. 즉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편을 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 군자는 정의로워야 되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나쁜 것도 옳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런데 군자가 역시 여기서 이제 군자는 바로 공자겠죠. 공자도 역시 이 당을 짓지 않느냐. 공자도 자기 왕이라고 해서 예의 어긋난 동성으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한다고 이렇게 편들어서 얘기하니까 편을 짓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편든 이유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기를 군지어오 여기서 그는 바로 소공이죠. 노나라 25대 왕인 소공은 오나라에서 취했다. 취해는 부인을 취했는데 동성은 같은 성씨를 취했다. 그 이름을 말하기를 오맹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실제는 오맹자가 아니고 휘맹자죠. 그런데 오맹자라고 하더라. 즉, 이 오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옛날 주나라 세울 때 바로 앞에 대왕이 있었는데 이 대왕의 아들들 중에 태백과 중용, 중홍과 계력이 있었는데 이 태백이 멀리 와서 오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대왕의 아들인 태백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8장에서 우리가 태백편을 배우는데 여기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좌우간글에서 뿌리는 같다 동성운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 임금을 예를 한다고 하니 누군들 예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무마귀가 공자한테 이제 나가서 보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고를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이 행동 어떤 측은 이런 그 행자를 쓴 사람도 있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 논어 해설서들이 여기저기 많이 틀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논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빨리 지적해서 이게 고칠 텐데 논어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가 이렇게 해도 이걸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요 행위 맞지 어떻게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공자는 다행이구나 내 과실을 진실로 있는데 다행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행위 이 행동할 때 행동을 고쳐가지고 진실로 내 공자의 행동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여기서는 누구요? 진사패도 그 잘못을 알더라. 내가 잘못한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죠. 맨 공자는 소공이 동성혼을 했다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그 잘못을 거짓말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소공까지도 진사패까지도 알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아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성혼 문제는 2500년 전에 금지시켰던 이 얘기에 아주 명백하게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법에도 1958년에 제정이 돼서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에도 명백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동성동본 불혼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2500년 전에 행했던 것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해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 바뀌었느냐? 2005년에 가서야 개정을 조금 했는데 혈연 근친 금지의 축소로 다시 말해서 사촌이나 팔촌까지는 아주 금원을 시키는 그걸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중국의 영향이 2,500년이나 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어를 배우게 되면은 아주 여러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장의 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군주를 예면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공 예를 아느냐에도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 소공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예를 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즉 직접적으로 군주의 과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사실을 이렇게 바로잡았죠. 내 잘못이 조금만 과실이 있어도 사람들이 아는구나, 이렇게 과실을 바로잡았는데, 여기서 보듯이 이 예라는 것은 이런 소공과 같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즉 신분과 권력으로 이게 어떻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소공이 동성혼이라는 예의 파괴를 저지르면 정치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자는 정치적으로도 편당하지 않는다, 부당한다. 즉 진달아 법무장관 얘기했죠. 그런데 자기 발언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이용되는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자는 약간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공자의 투명성은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즉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본다. 즉 오늘날 공직사회 윤리, 공직자 윤리라든가 언론 감시 기능과 통하는 그런 철학적 의미가 있는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